시어머니들 중에 며느리에게 갑질하면 며느리가 떠받들어 줄 거라고 착각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고 처음 며느리에게 하는 갑질이 뭔지 아세요? 바로 안부 전화입니다. 왜 전화를 안 하니? 야, 며느리가 원래 전화하는 거야. 이렇게 전화 시집살이를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안부 전화를 강요하는 건 아들 며느리 이혼하라고 염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부모님에게 전화를 해야 할까 말아야 될까? 한다면 몇 번을 해야 될까? 전화를 강요하는 시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오늘 이 영상에서 딱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센터에 안부전화 시집살이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 며느리들이 이 전화를 받고 왜 기분이 나쁠까요? 물론 장시간 통화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끝내는 나한테 잘해라, 끝내는 내 아들한테 잘해라, 끝내는 내 손주한테 잘해라. 그 안에 며느리의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너는 어떠니? 어떤 마음이니? 궁금하지 않아. 내 얘기만 주구장창 한다는 거죠. 이게 이 며느리들이 안부전화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이죠. 제가 이제까지 만난 며느리 중에 시어머니하고 잘 지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온 사람 없어요. 처음에 다 잘 지내려고 하죠. 그러니 웬만한 요구는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과해요. 너무 많이. 근데 요즘 시어머니들이 며느리한테 스트레스 주는 거 자기는 요즘 시어머니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누구한테 전화하냐면 아들한테 전화를 해서 땡땡이가 안칫밥은 줬더냐? 청소는 누가 하니? 아들에게 이 집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물어봅니다. 근데 이때 어머니가 물어보는 대로 다 얘기해줘. 하다못해 오늘 아침에 밥을 줬는지, 언저녁에 내가 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다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그래, 그 청소를 너 시키디? 아니, 밥을 네가 했다고? 걔는 뭐하고 밥을 네가 했니? 빨래를 네가 했다고? 이러면서 왜 그 친구는 하지 않고 너에게 다 시키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아들한테 너의 아내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얘기를 계속 얘기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우리 아들은 아내를 보는 느낌이 어떨까요? 아,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왠지 청소하려고 그러니까 엄마 말이 귀에 맨날 너 청소를 네가 하니? 그래서 또 표정이 좋지 않아. 나중에 이 며느리가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표정이 안 좋을까? 또 무슨 일이야? 집요하게 물어보니 아니, 청소 좀 맨날 내가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표정이 안 좋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 통화 목록을 보면은 자신의 어머니와 100% 전화를 한 거죠. 이렇게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끼어가지고 두 사람을 마음을 거리를 멀리 가게끔 해주는 시어머니들이 존재합니다. 이 모든 문제가 다 어디서 온다고요? 전화에서 온답니다. 자, 이제 그럼 이 시집살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며느님들 처음부터 착한 며느리는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잘 지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불편한 것들을 감수하면서 참아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호하게 어머니, 제가 필요한 용건이 있으면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끊으시는 게 좋아요. 이게 한 번에 얘기해서 되지를 않으시거든요. 그러니 어머니께서 전화를 요구할 때마다 필요할 때 제가 전화 드릴게요 어머니, 이렇게 해서 끝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남편에게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남편을 비난하거나 시부모님을 비판을 하게 되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어머니께서 나에게 자주 전화하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어머니는 내가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당신이 관심 있을 거야. 그리고 나는 아직 어머니가 편안하지는 않아서 전화가 좀 불편하니 당신이 전화를 드리는 게 좋겠어 라고 얘기해서 남편에게 토스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를 전화 문제로 인해서 갈등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남편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머니가 며느리의 전화를 받고 싶어 해요. 근데 이때 많은 남편들이 야, 그 일주일에 한번 전화 좀 해주는 게 뭐 어때? 아, 내가 다른 거 다 잘할게. 나도 장모님한테 전화 드릴게. 너도 우리 엄마한테 전화 좀 해줘. 이렇게 아내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거 되게 잘못된 거예요. 내 아내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야 잘하는 걸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지 않아도 나는 아내와 잘 지내야 된다는 거죠.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조건을 거두고 잘하겠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 아닌가요? 근데 전화 한 통이 뭐가 문제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 전화에서 어머니들은 부부의 많은 정보를 캐고자 합니다. 그러니 그 정보를 정확하게 차단하시는 것도 맞아요. 안부 전화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엄마,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야. 엄마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 영상을 우리 시어머니들께서 보신다면 아유, 저 원장 웃기네. 그러면 며느리가 전화를 해야지. 전화 안 하는 게 말이 돼? 그리고 시어머니가 관심을 가지는 게 사랑인데 뭘 그걸 간섭이라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래? 그 전화 한 통 하는 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근데 시어머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아들 며느리는 이제 가족이 됐어요. 둘이 알콩달콩 잘 살면서 발 맞춰 살아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 어머니 결혼 막 해가지고 남편하고 사는 거 편하게만 하셨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하고 살아도요, 둘이 결을 맞춰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외부적인 갈등이 들어오면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어머니 입장에선 간신과 사랑일 수 있어도 며느리 입장에서는 간섭이라는 거, 아들 입장에선 간섭이라는 거, 그리고 그 간섭이 두 사람의 애정 사이에 들어와 있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당부해 드리고 싶은 건요, 그래도 우리 부부가 같이 살아가니 장인 장모든 시어머니 시아버지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적당한 거리의 첫 번째 전환은 언제쯤 하시면 좋냐면, 어떤 행사를 준비하기 전에, 예를 들어 어머니 생신이에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생신을 챙기려고 하는데 언제쯤은 시간이 좀 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며느리가 전화를 드린다면 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그쵸? 예의다 생각하는 것들은 먼저 하시는 게 좋고, 내가 죽어도 할 필요가 없다,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다 싶을 때는 욕을 얻어먹더라도 좀 견디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할 일, 하지 않을 일들을 딱 구분해서 할 일은 먼저 하시고, 하지 않으려고 마음먹은 것은 어떤 요구가 들어와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우리 며느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시대별로 시집살이의 종류도 다르고 내용도 굉장히 다릅니다. 이 별것도 아닌데 내가 이걸로 이렇게까지 힘들어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 작은 고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크게 다쳤다고 해도 그건 저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내 손톱에 들어있는 그 가시 하나가 제일 아픈 법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가시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 이 고통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를 고민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아마 시집살이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매주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전문가의 꿀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부의 결사 정다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